마친 대한민국의 장갑차입니다. 호주는 2022년까지 랜드 400이라는 장갑차 도입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211대의 차륜형 장갑차를 결정했고 한화가 도전하는 분야는 400여 대의 궤도형 장갑차이며 한화의 레드백과 맞붙는 상대는 전차 군단이라 불리는 독일의 방산기업인 라인메탈 디펜스의 링스 장갑차가 최종 후보에 올라와 한화의 레드백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2022년까지 한국과 독일의 장갑차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하며 랜드 400의 예산은 최대 200억 호주 달러로 약 한국 돈으로 17조 원에 육박합니다. 호주라고 하면 아름다운 오페라하우스를 가진 나라이며 코알라와 캥거루가 뛰어놀고 호주 주변에 적수가 없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호주는 전세계 138개국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미국의 민간평가 사이트인 글로벌 파이어파워에 따르면 호주는 19위의 군사력을 지니고 있으며 호주 공군은 FA-18 호넷과 FA-18E 슈퍼 호넷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F-35A 라이트닝을 미국으로부터 사들여 점점 수를 늘려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호주 해군은 경항모로 개조할 수 있는 캔버라급 상륙함 2척과 호바트급 이지스 구축함 3척이 있으며 이는 당연히 만만히 볼 수 없는 전력입니다. 하지만 이에 멈추지 않고 호주는 앞으로 10년간 230조를 국방 예산에 쏟아부어 군 현대화를 추진한다고 계획하고 있으며 호주는 근육을 더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2020년 국방 전략 갱신과 2020년 국방 구조 계획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국방비를 늘려 군사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자그마치 10년간 국방비의 총액은 2,700억 호주 달러 약 230조 원에 달하며 매년 23조 수준으로 국방 예산을 2020년부터 2021년 호주 국내 총생산의 2%대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미입니다. 호주는 사이버전, 정보전, 장거리 타격 능력, 첨단 수중 감시 능력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둘 전망이며 극초음속 장거리 무기, 무인 잠수함 도입 구매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레이저와 같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도 개발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는 장거리 타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최대 사거리 370km 이상인 AGM-158C 장거리 공대함 순항 미사일 200여 발을 미국으로부터 구매하였으며 호주는 지상 타격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도입 사업을 시작하였고 한국의 자주포인 K9과 다연장 로켓포인 천무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하니 이 또한 한국에게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호주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간 군사 전문가인 최현호 씨는 호주 해군의 잠수함과 이지스 구축함 사업비가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군비 확장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라고 하였고 호주 국민의 여론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별 다른 주적이 없는 호주가 왜 그러는 것일까? 부터 생각해봐야 합니다. 오세아니아 대륙에 자리 잡은 호주는 주변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을 빼놓고는 호주를 노렸던 국가는 없었으며 호주는 전통적으로 인도네시아를 잠재적 적국으로 삼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962년 뉴기니섬 서부 점령과 1999년 동티모르 독립을 놓고 호주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러나 호주, 인도네시아는 2006년 상대방에 대한 주권, 영토, 통합성의 존중을 명시하는 롬보크 조약을 맺으며 인도네시아와 호주의 사이는 평탄하게 흘러가며 현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옛부터 세계의 중심이라고 착각하는 중국의 야심은 커져만 가고 있으며 이에 호주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은 더 큰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호주 2020년 국방 전략 갱신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며 미국처럼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잠재적 적국으로 바꿔놓은 상태이며 또한 중국이 현재 항공모함을 이끌고 남중국해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무력으로 배회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중국에 대하여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호주는 물론 중국과 홀로 맞서려는 게 아닙니다.
동맹국인 미국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의 동반자인 인도와 일본과 협력하면서 중국에 대항하려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병력이 적지만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에 있어 중국은 최대 무역 국가이며 중국의 6번째 무역 상대이기도 합니다. 호주 수입 공산품의 25%가 메이드 인 차이나이며 호주 수출의 13%가 중국으로 보내지는 석탄입니다. 즉 경제 관계는 긴밀하지만 호주는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중국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뿐더러 특히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면서 이곳의 섬을 군사 기지로 삼고 이제 바다 위에 톨게이트를 설치할 것 같다며 우려 섞인 말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하였지만 중국은 이보다 더한 것을 호주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지난 6월 호주 전략정책연구소가 해외 중국인 지역사회와 지식인층에 영향력을 행사해 중국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자 중국이 즉각 반발에 나섰으며 또한 호주 해군 군함은 지난달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스플래틀리 제도 근처 바다에서 중국 군함과 5차례 대치했다는 내용도 있어 호주 한 관계자는 호주와 중국 간의 긴장은 단순히 으르렁거리는 힘싸움이 아니라 선만 넘어가면 심한 싸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중국도 슬슬 호주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호주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정계와 학계에 대한 공작을 벌이다 들통이 난 것입니다. 2018년 5월 호주의 고위 외교관인 존 애쉬가 차오로부터 고급 선물을 받았다는 폭로가 나왔으며 지난해 11월 왕 이창이라는 인물이 호주에 망명을 신청하면서 중국 정보당국 지시로 호주에서 스파이로 활동하였고 중국 정부의 지시받은 명령에는 암살까지 포함됐다 라고 폭로하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하더라도 어설픈 영향력 공작은 역효과를 불러왔으며 멜컴 전 호주 총리는 중국을 콕 집어 호주를 상대로 비밀, 강화, 부패 공작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의 어떠한 공격에 대해서라도 대비할 것이라 전해왔으며 호주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의 정보 협력 체제인 파이브 아이스 중 하나로 발탁되었고 호주 내륙의 파인갭이라는 곳에 미국, 호주가 공동으로 세운 대규모 감청 시설을 설치해 중국이 노리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이 시설이 담당하고 감시하고 있으며 호주 북부 다윈의 공군기지는 2012년부터 미 해병에 공지 기동대 2,500명이 순환 배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는 중국의 위협을 내세워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지난달 필리핀 해에서 미국, 일본과 해상훈련을 벌여 중국을 더욱더 압박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중국과 인도 국경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서 인도가 호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으로 중국의 입지는 더욱더 좁아질 것이라고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중국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자신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